결혼식장의 화려한 불빛,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와 턱시도를 입은 신랑이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신랑 최민준 씨, 신부 서윤아 씨는 이 자리에서 부부가 되는 것을 선언합니다. 사회자의 말에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신랑의 어머니 최지은은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단상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신부 대기실 쪽에서는 한 여자가 멀리서 결혼식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신부의 어머니 서미란이었습니다. 두 여자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지은의 눈에는 분노가, 미란의 눈에는 죄책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여자는 특별한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본처와 애인,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지금 결혼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상한 운명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2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1부 시작. 20년 전이었습니다. 최지은은 32살,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남편 최성우와 결혼한 지 5년째, 3살 난 아들 민준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준이가 뒤뚱뒤뚱 걸어왔습니다. 우리 아들 왔어? 지은이 아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아빠는 언제 와? 아빠는 회사에서 일하시는 거야. 저녁에 오실 거야. 응. 민준이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남편 성우는 중견 기업의 과장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남편이었죠. 여보, 다녀왔어. 저녁에 성우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고생했어요. 씻고 밥 먹어요. 응. 평범한 부부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은 곧 깨지게 됩니다. 그해 여름 성우의 회사에 새로운 직원이 입사했습니다. 서미란 28살, 비서로 들어왔습니다. 미라는 아름다웠습니다. 키가 크고 긴 머리를 가졌으며 세련된 스타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미란입니다. 미란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성우 과장입니다. 성우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자주 일을 함께 했습니다. 과장님, 이 서류 확인 부탁드려요. 네, 볼게요. 과장님, 점심 같이 드실래요? 그럴까요? 처음에는 업무상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미라는 싱글맘이었습니다. 3살 난 딸 유나를 혼자 키우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이혼했어요. 미란이 성우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아, 딸이 한 명 있어요. 혼자 키우고 있어요. 힘들겠네요. 괜찮아요. 제가 강한 여자니까요. 미란은 웃었습니다. 성우는 미란에게 동정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동정심은 점차 다른 감정으로 변해갔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성우와 미란의 관계는 선을 넘었습니다. 야근을 마친 후 두 사람은 호텔로 갔습니다. 과장님, 이러면 안 되는데.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이 너무 좋아요. 성우가 미란을 안았습니다. 그날 밤 성우는 아내를 배신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성우를 지은이 맞이했습니다. 여보, 야근 힘들었죠? 밥 차려놨어요. 응, 고마워. 성우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성우와 미란의 관계는 계속되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성우는 야근이나 출장을 핑계로 미란을 만났습니다. 미란 씨 사랑해요. 저도요, 과장님.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한편 지은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여보, 요즘 야근 많네요? 응, 프로젝트가 바빠서. 고생 많아요. 우리 민준이도 아빠 보고 싶어 해요. 주말에 같이 놀아줄게. 지은은 남편을 믿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성우와 미란의 관계는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미란이 성우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나 임신한 것 같아. 뭐? 성우가 놀랐습니다. 병원에서 확인했어. 6주째야. 세상에. 성우는 당황했습니다. 어떡하지? 오빠가 결정해. 미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우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미란에게 말했습니다. 미란 씨, 미안하지만 나는 아직 이혼할 수 없어요. 아내와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 부모님도 알아요. 미란이 슬프게 웃었습니다. 그럼 아기는? 낳을 거야. 내가 키울게. 미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란 씨, 괜찮아요. 저 혼자서도 키울 수 있어요. 유나도 잘 키우고 있잖아요. 미란은 강한 여자였습니다. 몇 달 후 미란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뭐라고 지을까? 미란이 아기를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준혁이라고 하자. 최준혁? 미란은 아기에게 아버지의 성을 붙여줬습니다. 성우는 몰래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미란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아기는 건강해요. 아들이에요. 성우가 아기를 봤습니다.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미안해요. 괜찮아요. 이제 가보세요. 부인이 의심할까봐. 미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성우는 무거운 마음으로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성우는 미란에게 생활비를 보내줬습니다. 하지만 자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지은이 눈치챌까봐 조심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은의 집에서는 아들 민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엄마, 오늘부터 나 초등학생이야. 그래, 우리 아들 대견해. 지은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 미란의 집에서는 딸 유나도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엄마, 나도 이제 학생이야. 그래, 우리 딸 예뻐. 미란도 딸을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갓 돌이 지난 아들 준혁이도 있었습니다. 준혁아, 누나가 학교 갔어. 우리도 나중에 학교 가야지. 미라는 두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두 가정을 오갔습니다. 집에서는 지은과 민준이와 평범한 가정 생활을 했고 몰래 미란과 준혁이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아빠, 준혁이가 성우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준혁아, 아빠 왔어. 성우가 아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아빠, 나중에 또 와. 응, 또 올게. 하지만 자주 오지는 못했습니다. 준혁이는 아버지가 왜 자주 오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우리랑 안 살아? 아빠는 일이 바쁘셔서. 미란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친구들은 아빠랑 같이 사는데 우리는 좀 특별한 거야. 미란은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성우의 휴대폰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빠, 준혁이가 보고 싶대요. 언제 올 수 있어요? 지은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준혁이? 누구지? 지은은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하려 했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은은 남편을 미행했습니다. 성우는 한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서미란이었습니다. 어서 와요. 응. 성우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가 성우를 맞이했습니다. 아빠. 어린 남자아이가 성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지은은 그 광경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그리고 아이까지. 지은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성우를 기다렸습니다. 여보, 다녀왔어. 성우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앉으세요. 지은의 목소리가 차갑게였습니다.
왜?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회사. 거짓말 마세요. 저 다 봤어요. 지은이 소리쳤습니다. 성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여보, 그 여자가 누구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미안해. 성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해요. 서미란이라는 여자야. 그리고 아이는 내 아들이야. 순간 지은은 주저앉았습니다. 몇 살이에요? 5살. 그럼 5년 전부터? 응. 지은은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5년이에요. 5년 동안 나를 속였어요. 지은이 울부짖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밤새 싸웠습니다. 이혼할 거예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아니, 나는 당신을 떠날 수 없어. 그럼 그 여자는? 그 여자도 헤어질 수 없어. 내 아들이 있잖아. 성우의 대답에 지은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둘 다 가지겠다는 거예요? 미안해. 정말 최악이에요. 지은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며칠 후 지은은 결정했습니다. 여보, 조건이 있어요. 조건? 나는 이혼 안 해요. 대신 당신도 그 여자랑 헤어지지 마세요. 뭐? 성우가 놀랐습니다. 나는 아들 민준이를 위해 참을 거예요. 하지만 그 여자 앞에서 당신이 행복하게 사는 것도 보고 싶지 않아요. 지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뭔데? 그 여자가 낳은 아이들과 우리 아들을 절대 만나게 하지 마세요. 평생 그 아이들의 존재를 민준이한테 절대 알리지 마세요. 지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제 입으로 자라나는 아이들.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최민주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소년으로 자랐습니다. 엄마 다녀올게.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지은이 아들을 배웅했습니다. 민주는 학교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였습니다. 아버지 성우는 민준에게 잘해줬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아빠는 왜 맨날 바빠? 민준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빠가 회사 일이 많으시니까. 친구 아빠들은 주말마다 같이 놀아주던데. 우리 아빠는 바쁘신 거야.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성우는 주말마다 미란과 다른 자식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같은 시기 미란의 집에서는 딸 유나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소녀로 자랐습니다. 엄마, 나 학교 갔다 올게. 그래, 조심해. 유나는 착하고 밝은 아이였습니다. 동생 준혁이도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누나, 기다려. 준혁아, 빨리 와. 남매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유나에게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는 왜 우리랑 안 살아? 그건 친구들이 물어봐. 아빠가 어디 계시냐고. 유나가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나름의 사정이 있으셔. 미란이 대답했습니다. 사랑하시긴 해? 물론이지. 아빠는 너희를 사랑하셔. 그럼 왜? 어른들의 일은 복잡해. 나중에 크면 이해하게 될 거야. 미라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준혁이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아빠 얼굴도 잘 기억 안 나. 아빠 사진 있잖아. 사진이 아니라 진짜로. 준혁이가 울먹였습니다. 미안해, 준혁아. 엄마가 미안해. 미라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성우는 두 가정 사이에서 힘들어했습니다.
집에서는 지은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고 미란의 집에서는 아이들의 그리움을 느껴야 했습니다. 이게 정말 최선일까? 성우는 밤마다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준이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합격했어. 민준이 기뻐했습니다. 축하한다, 아들. 지은이 민준을 안아줬습니다. 우리 민준이 대학생이네. 자랑스러워. 성우도 아들을 칭찬했습니다. 민준은 서울의 유명한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신입생 환영회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영학과 새내기 최민준입니다. 민준이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여학생들의 환호가 컸습니다. 와, 저 선배 잘생겼다. 진짜 멋있어. 민준은 인기가 많았습니다. 환영회가 끝나고 민준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한 여학생과 부딪혔습니다. 아, 여학생이 비틀거렸고 민준이 재빨리 붙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네. 죄송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민준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여학생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긴 머리, 큰 눈, 그리고 환한 미소. 저, 괜찮으세요? 민준이 다시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여학생이 웃었습니다. 저는 최민준이에요. 경영학과 새내기예요. 저는 서윤아예요. 국문학과 새내기예요. 반갑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날부터 민준은 유나를 자주 생각했습니다. 서윤아, 정말 예쁘다. 며칠 후 민준은 용기를 내서 유나에게 연락했습니다. 유나 씨, 커피 한 잔 할래요? 네, 좋아요. 유나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학교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어색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하지만 점차 두 사람은 편해졌습니다. 민준 씨는 취미가 뭐예요? 저는 농구 좋아해요. 유나 씨는요? 저는 책 읽는 거 좋아해요. 아, 국문가라서 그런가? 맞아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준과 유나는 자주 만났습니다. 학교에서 만나고 같이 밥도 먹고 도서관에서 공부도 함께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준은 유나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유나 씨, 나 솔직히 말할게. 어느 날 민준이 용기를 냈습니다. 네, 나 유나 씨 좋아해요. 민준이 고백했습니다. 유나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도 민준 씨 좋아해요. 정말? 네. 두 사람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여자친구 생겼어. 정말? 어떤 애야? 지은이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서윤아라고 우리 학교 국문과야. 정말 좋은 애야. 그래. 언제 한번 데리고 와. 응. 민준은 행복했습니다. 같은 시기 유나도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남자친구 생겼어. 정말? 미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최민준이라고 경영학과야. 진짜 멋있어. 최민준? 미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응, 왜? 아는 이름이야? 아, 아니, 괜찮아. 좋은 사람이면 됐어. 미라는 불안했습니다. 설마, 최민준. 그 최민준은 아니겠지? 며칠 후, 유나가 민준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 민준이야. 미란이 사진을 봤습니다. 그 순간 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사진 속의 남자는 젊은 시절의 성우와 똑같았습니다. 세상에, 최민준, 성우 씨의 아들.
미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 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미라는 당황해서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미라는 성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야. 응, 무슨 일이야? 오빠 아들. 이름이 최민준 맞지? 응, 왜? 그리고 서울대 경영학과? 맞는데. 왜 그래?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유나가 그 애랑 사귀고 있어. 뭐? 성우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떡하지? 모르겠어. 이럴 수가. 두 사람은 당황했습니다. 아이들한테 말해야 하나? 미란이 물었습니다. 아니, 아직은 좀 더 지켜보자. 하지만 오빠, 만약 아이들이 진심이라면 어떡하지? 성우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3부 사랑의 깊이, 민준과 유나의 사랑은 깊어졌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유나야 사랑해. 나도 사랑해, 민준아.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민준은 유나를 가족에게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유나 데리고 올게. 그래, 기대되는구나. 지은도 기뻐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유나가 민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서유나입니다. 유나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와요. 들어와요. 지은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유나의 얼굴을 본 순간 지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 아이, 그 여자를 닮았어. 지은은 10년 전 본 서미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유나는 미란을 닮았습니다. 어머님? 유나가 이상하게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아, 미안해요. 그냥 예뻐서요. 지은이 황급히 웃었습니다.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유나 씨는 부모님이 어떤 일을 하세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회사 다니세요. 아버지는? 유나가 머뭇거렸습니다. 아버지는 따로 사세요. 아, 지은은 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가 그 여자의 딸이야. 식사 후 지은은 남편 성우를 불렀습니다. 여보, 이리 와봐요. 왜? 민준이 여자친구. 혹시? 성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맞죠? 그 여자 딸이죠? 응. 세상에. 지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떡하지? 모르겠어. 두 사람은 당황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유나를 배웅했습니다. 우리 엄마 맘에 들어? 응, 어머님 좋으셔. 유나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간 유나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민준이네 집 갔다 왔어. 그래. 그런데 어머님이 나를 보고 이상하게 쳐다보시더라. 그래. 응. 뭔가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았어. 유나가 말했습니다. 미라는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성우와 미란이 만났습니다. 어떡하지? 미란이 물었습니다. 아이들한테 말해야 할 것 같아. 진실을? 응. 이대로 놔두면 더 큰일 날 것 같아. 성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상처받을 텐데 지금 말하는 게 나아. 나중에 알면 더 충격받을 거야. 미라는 고민했습니다. 다음 주였습니다. 성우가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앉아봐. 민준이 앉았습니다. 성우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민준아, 사실 아빠한테 다른 가족이 있어. 네. 아빠가 젊었을 때 실수를 했어. 다른 여자를 만났고 그 여자에게 아이들이 있어.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그럼
제게 이복 형제가 있다는 거예요? 응. 누나 하나, 남동생 하나. 순간 민주는 뭔가 떠올렸습니다. 혹시 그 누나가 서윤아야? 민주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유나가 제 누나라고요? 정확히는 이복 누나야. 세상에. 민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미란도 유나에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유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 너, 민준이 아버지가 누군지 아니? 아니요. 민준이는 아버지 이야기 별로 안 해요. 민준이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야. 네. 유나가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민준이는 내 이복 남동생이야. 말도 안 돼요. 유나가 울부짖었습니다. 미안해, 유나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유나는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민준과 유나는 각자의 방에서 울었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만났습니다. 민준아, 유나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어떡하지? 유나가 울먹였습니다. 모르겠어. 나도. 민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남매라니. 정확히는 이복 남매지만 그래도 피가 섞였잖아. 두 사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 헤어져야 하나? 유나가 물었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아.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민준이를 사랑해. 나도 유나를 사랑해. 정말로.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지? 제사부 금지된 사랑. 민준과 유나는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우리 이제 연락하지 말자. 응.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유나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학교에서 유나를 보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유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준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준이 유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유나야, 만날 수 있을까? 응. 두 사람은 학교 뒤편에서 만났습니다. 유나야. 민준아. 나 못 참겠어. 너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민준이 유나를 안았습니다. 나도 너무 힘들어. 유나도 울었습니다. 우리 계속 만나자. 하지만 우리 남매잖아. 상관없어. 나는 널 사랑해. 민준아. 두 사람은 키스했습니다. 그날부터 민준과 유나는 몰래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 몰래, 친구들 몰래. 우리 비밀로 하자. 응. 하지만 죄책감은 계속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 민주는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유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남매야. 하지만 사랑하는데. 어떡하지? 시간이 흘러 1년이 더 지났습니다. 민준과 유나는 계속 몰래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유나가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나 결심했어. 뭘? 나는 너랑 결혼하고 싶어. 유나야, 우리가 남매든 뭐든 상관없어. 나는 내가 좋아. 너 아니면 안 돼. 유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나도 그래. 나도 너랑 결혼하고 싶어. 그럼 우리 부모님께 말하자. 우리 결혼하겠다고. 두 사람은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민주는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엄마, 아빠,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저 유나랑 결혼하고 싶어요. 순간 지은이 소리쳤습니다. 안 돼. 엄마, 너희는 남매잖아. 어떻게 결혼을 해?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이복 남매는 결혼할 수 있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안 돼. 피가 섞였잖아. 엄마, 저는 유나 없이는 못 살아요. 민준아. 지은이 울었습니다. 제발, 다른 사람 만나. 싫어요. 저는 유나예요. 민준도 단호했습니다.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었으니까요. 같은 시각 유나도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민준이랑 결혼할 거야. 유나야, 안 돼. 왜요? 우리 사랑하는데. 너희는 남매야. 이복 남매예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그래도 엄마, 이건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가 불륜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예요. 유나가 소리쳤습니다. 미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미라는 성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어떡해? 나도 모르겠어. 아이들이 진심인 것 같아. 우리가 막아야 할까? 어떻게 막아? 이미 너무 깊이 빠졌어. 두 사람은 절망했습니다. 며칠 후 네 사람이 모였습니다. 성우, 미란, 지은, 그리고 민준과 유나. 얘들아, 정말로 결혼하고 싶니? 성우가 물었습니다. 네. 민준과 유나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남매라는 걸 알면서도 네. 우리는 사랑해요. 지은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민준아, 제발. 다른 사람 만나. 엄마, 저는 유나예요. 다른 사람은 생각도 못해요. 유나 씨도 다른 사람 만날 수 있잖아. 아니에요. 저도 민준이 아니면 안 돼요. 유나도 단호했습니다. 미란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 씨, 제가 미안해요. 제가 오빠를 유혹했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미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지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됐는데. 성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두 가정을 만들었어. 내가 이 모든 걸 만들었어. 미안해, 지은아. 미안해, 미란아. 그리고 민준아, 유나야. 아빠가 미안해. 성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민준이 아버지를 일으켰습니다. 아빠, 이건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민준아, 우리는 결혼할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민준이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호부 결혼. 그로부터 1년 후였습니다. 민준과 유나는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이복 남매가 결혼을 한다고? 말도 안 돼. 친척들이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민준과 유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복 형제자매는 결혼이 가능했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지은은 결혼식에 가기 싫었습니다. 나는 안 갈 거예요. 여보, 어떻게 내 아들이 그 여자 딸이랑 결혼하는 걸 봐요? 지은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가 원하잖아. 알아요.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 하지만 우리가 가야지. 성우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유나가 아름다웠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민준도 멋있었습니다. 하지만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왔습니다. 신랑 최민준 씨, 신부 서유나 씨는 이 자리에서 부부가 되는 것을 선언합니다. 사회자의 말에 박수가 나왔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미란도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성우는 두 여자 사이에서 불편해했습니다. 식이 끝나고 민준과 유나가 부모님께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유나가 지은에게 절했습니다.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님, 행복하게 살아라. 지은이 겨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준도 미란에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잘 모시겠습니다. 응, 우리 유나 잘 부탁해. 미란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밤 민준과 유나는 신혼집으로 갔습니다. 유나야, 우리 이제 부부야. 응, 행복하게 살자. 응, 민준아. 사랑해. 두 사람은 키스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금지되어 있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에필로그.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민준과 유나는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회사에서 승진했어. 민준이 기쁘게 말했습니다. 정말 축하해. 유나가 남편을 안아줬습니다. 어느 날 유나가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임신한 것 같아. 정말? 응. 병원에서 확인했어. 8주째야. 민준이 유나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아기가 생긴 거야. 응.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아이가 건강할까? 이복 남매의 자녀라는 것이 신경 쓰였습니다. 몇 달 후 유나가 출산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딸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건강해요? 민준이 확인했습니다. 네, 완벽하게 건강합니다. 민준과 유나는 안도했습니다. 우리 딸, 유나가 아기를 안았습니다. 이름은 뭐라고 지을까? 서연이는 어때? 좋아. 가족들이 병원에 왔습니다. 지은은 손녀를 보며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귀엽네. 할머니, 안아보실래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아기를 안았습니다. 정말 예쁘다.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유나 씨 미안해요. 그동안 차갑게 대해서. 아니에요. 이해해요.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잘 지내자. 지은이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란도 손녀를 안았습니다. 우리 서연이, 할머니가 많이 사랑할게. 성우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내 잘못에서 시작됐지만 아이들은 행복하구나. 성우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준과 유나가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아기를 침대에 뉘었습니다. 우리 서연이 잘 자. 우리 예쁜 딸. 민준과 유나는 아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상한 가족이지? 유나가 말했습니다. 그래, 정말 이상한 가족이야. 하지만 우리는 행복해. 응, 그게 중요한 거지. 민준이 유나를 안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금기였습니다.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 사랑으로 가족을 이뤘습니다. 몇 년이 더 지났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지은, 성우, 미란, 민준, 유나, 그리고 어린 서연. 서연아, 할머니가 2명이나 있어서 좋지? 지은이 손녀에게 물었습니다. 응, 좋아요. 서연이가 웃었습니다. 미란도 손녀를 안아줬습니다. 우리 서연이 많이 컸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해. 성우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최선이었을까? 아니면 최악이었을까? 성우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아이들은 행복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건배.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자. 민준이 말했습니다. 건배. 모두가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이상한 가족이었습니다. 본처와 애인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그들의 자녀들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름대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지금까지 얽힌 운명 마이너스 애인의 딸과 아들의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한 남자의 불륜에서 시작된 이야기, 그리고 그 불륜의 자녀들이 사랑에 빠진 기구한 운명, 옳고 그름을 떠나 이것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금지된 사랑이지만 진심이었던 사랑,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그들에게는 진실이었던 사랑.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랑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를 책임지는 것. 그것이 사랑이 아닐까요? 감사합니다.